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드림텍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월 20일 기준이고 1350원, 오늘 더 올랐더라고. 시총 6800억 65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2.36%인데 이 외국인을 애매해 가지고 대주주 이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본 것 같아서 대주주 동일업종 PR이 -75. 자, 유동자산 요 연결 재무 정보가 있고 요약 재무 정보가 있는데 요약 연결은 말 그대로 이제 종속회사라는 말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종속회사, 관계회사는 지분이 얼마 정도 관계돼 있는 회사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연결은 종속이건 연결이건 간에 다 포함해서 망라해 놓은 거고, 그냥 재무제표는 그 드림텍 단독만 했는 것을 말한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당좌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뭐 건물 그런 거니. 그리고 자산 총계가 딱 나타낼 수 있는데, 자산이란 단어 안에 내 거도 있고 빌린 것도 있다. 빌린 것을 부채라고 하고 내 거를 자본이라고 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이 붙으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 부채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빌리는 부채 갚아야 되는 거지. 자, 자본, 이게 빌린 거라면 내 거는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자본금은 자본금이 있고 연결 자본 잉여금이 있고 뭐 자본 잉여금이 있고 연결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그 외의 금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따로 적어 놓는다. 다 합쳐서 자본금이라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잉여금 남는 돈, 이익으로서 남는 돈을 쌓아두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회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3기니까 23년 됐잖아요. 설립한 지 98년에 설립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돈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금이 주니까 배당금이 못 주는 회사는 이익 잉여금이 없던가 아니면 주기 싫던가 둘 중에 하나. 주기 싫다란 말은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하니까 배당을 받지 마시고 회사를 더 키울게요. 주가의 가격을 더 높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 A가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 B가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A는 몇억 해 한 주에. 근데 그 회사에 그 돈을 굴리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버핏 형이 그 주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배당으로 줄까 주식을 더 불릴까? 우리는 배당 필요 없으니까 주식 더 빌려라. 이러니까 배당을 안 주는 회사. 카카오 배당 없잖아. 카카오 배당 있나? 없지. 그러니까 막 지금 신생 회사고 돈이 후달리는 회사는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그 돈 배당을 주려고 하면 현금을 줘야 되니까 현금이 나가는 돈이란 말이지. 현금을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들은 배당을 줄 여력이 없고, 그리고 배당을 준다고 하는 회사는 발 그대로 이거 정도는 줘도 된다. 뭐 그런 거지. 자신감의 발로고 주주들과 같이 호흡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거지. 하여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건 여기 마이너스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여기서 주는 거 잉여금에서. 그래서 그걸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을 합치면은 자산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매출과 매출 원가 총 매출 총이익 판관비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은 말 그대로 이게 다총 일을 해서 팔았던 비용, 거기서 원가가 있을 거잖아. 여기는 원가가 92%나 차지해.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판관비라고 하는데, 그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은 돈을 버는 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인데, 내가 돈을 버는 행위로 벌어들인 이익 뛸 거 다 띄어야 되잖아. 차포 다 띄어야 되잖아. 띄고 그럼 여기서 순이익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내 손에 떨어지는 비용, 그러니까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도 있잖아. 내가 돈을 뭐 1년 차에는 한 10억이 남아서 10억을 건물을 샀어. 그럼 건물에 임대 수익 들어오잖아. 건물 임대 수익 들어오면은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해요. 기타 수익으로 잡히고. 근데 건물에 에어컨이 고장났대. 고쳐줘야 되잖아. 그럼 비용이 나가잖아. 그럼 기타 비용이 청구됐다 그래서 또 기타 비용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금융 비용이 있고 금융 수익이 있고, 그리고 세금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기본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이 용어를 하면 EPS잖아요. 그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순이익에서 주가를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 이 주당 순이익이 EPS가 요 총포괄 손이익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346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연결 당기 순이익 106억 8,100만원 나누기 지금 주가가 6,500만 주잖아. 6,500만 주 6,500만원 요거는 164원인데 164원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했지? 곱하기 2. 그러면 이거 순이 여기서 계산한 거 아니니? 그러면 총포괄 이익 1830 나누기 65는 28원인데 어디서 나오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는 뒤에 한번 보자고. 어디서 나오지 정확하게. 이거 계산은 하여튼 얘들 EPS 계산은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인데 이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에 살 것이냐 지분 걸 다 빼가지고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또 달라지니까 뭐 일단 적혔니 요대로 할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 딱 적어 놓은 거고 요약 별도하고 요를 따로 구분해 놓는 게 얘들이 별도와 연결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매출도 4천억인데 연결하니까 매출이 1조 원이 되잖아. 매출 1조 450원이거든. 그러니까 한 50% 이상 차지하니까 요걸 같이 안 묶고 따로 맨 뒷장에 한 페이지에 딱 그 구분해 놓을 거지만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자, 이제 재무제표에 자세히 들어가면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지.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게 200억 168이 된 게 200억으로 증가했고 매출 채권 뭐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 490억이었는데 올해는 1200 올해란다. 23기에는 20년에는 1230억 2배가 증가했다. 돈 받을 수 있는 게 받을 게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만에 돈 받을 수 있냐, 두 달 만에 돈 받을 수 있냐, 40일 만에 돈 받을 수 있냐, 이게 돈 띵가 먹는 사람이 많으냐, 띵가 먹는 회사가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현금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 현금으로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받을 확률이 거의 0%라 가지고 거의 이게 그냥 한 40일 뒤에 현금이란다 매출로 잡힌다라고 보면 된다. 자, 기타 금융자산 있고 유동금융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재고자산 1010억 520억에서 1010억 2배 올랐고 기타 유동자산 그러니까 재고도 이런 회사 같으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아놓으면은 썩느냐 안 썩느냐 유통기한이 기냐 적냐 뭐 부피가 크게 차지하냐 적게 차지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고 여기에만 쓰이냐 아니면 조금 더 뭐 오래 놔둬도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값어치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냥 뭐 땅 같은 거는 검은소로에서의 땅 같은 경우는 훼손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 땅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땅은 뭐 거기에 누가 뭐 이렇게 방사능을 뿌리지 않는 이상 맞지? 자 그런 거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금융자산인데 3년짜리 뭐 채권 뭐 증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좀 길게 뭐 투자한 거나 뭐 이런 것들 유형자산 건물 같은 거 땅 뭐 무형자산 뭐 영업권 이런 것들 뭐 값어치를 바로 1년 안에 팔기는 힘들잖아요. 기타 비유동자산 순확정 급여자산 뭐 이연세법 법인세 자산, 연결되어 있는 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이 총계 있는데 그 중에 유형자산이 19년도에는 1721억이 된 게 2600억으로 거의 900억이 유형자산이 증가했어요. 유형자산은 보통 건물이나 땅인데 아니면 기계 같은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는 게 건물도 올라갔고 기계도 좀 변동됐고 뭐 그렇게 그래서 자산이 3771억이 된 게 6042억으로 2300억 가량이 불었다. 부채를 보니까 1389억이 된 게 2768억으로 총 유동부채가 불었는데 매입 채무 이건 외상가 599억이 된 게 1465억으로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거 이자 내고 681억이 된 게 896억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는데 장기적으로 빌리는 이자 내는 게 34억에서 75억 불어났고 유동성 사채는 전년기에는 없었던 걸 2020년에는 128억치를 유동성 사채를 발행했다. 기타 유동 금융부채가 24억에서 117억으로 증가했고 단기 법인세는 29억 내는 걸 43억 그리고 비유동 부채로 넘어가면 170억 내던 170억의 부채가 비유동 부채가 251억을 풀어놨는데 그 중에 차입금이 153억이 든 게 213억 60억 정도 증가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가 14억이 든 게 19억으로 증가 순확정 급여부채는 15억 그리고 부채 총계를 보니까 1559억이 든 게 302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지. 부채가 2배 가까이 뛰었다. 자산이 아까 전에 2300억 뛰었다 그랬는데 부채가 1500억 뛰었은 게 2300억에서 1500억 빼면 그럼 자본은 내 거는 한 700억 뛰었다 딱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다. 부채가 더 뛰었다. 자본보다. 자, 자본은
내가 가진 거 자본 잉여금 주식수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말고 그 남는 돈이 여기 쌓이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여기 쌓여서 합치니까 자본 부채 2211억이 된 게 3022억이 됐다. 아까 한 빼면 한 800억 가까이 되네. 그래. 자본에 800억, 부채 1500억 해서 한 2300억 불어났다. 6천억 딱딱 떨어진다 맞지? 자,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면 매출 1조 나갈 때 원가가 9600억, 원가가 92%나 차지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국도화학이 석유 플랜트 사업인데 그게 원가가 한 95% 차지했거든. 그래가 내가 사업을 그거를 사고 싶어도 안 샀는데 이건 너무 많이 나가잖아. 원가 많이 나가는 거 별로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물장사가 좋다니까. 물장수 가루 물과 가루 쓰는 거 아니면 모래 쓰는 거 반도체 소재 그런 거 원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기계 만들든지 자기의 뭐 로얄티 안 주는 거 뭐 레이 같은 회사 파크 시스템즈 또 뭐 뷰웍스 이런 데는 원가 거의 안 들거든. 그 원가가 한 50%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판관비만 나가면 되잖아. 인건비, 판매관리비가 600억 들어가. 630억. 그럼 6%야. 그럼 다 빼면 뭐야? 1.8%밖에 안 남아. 영업이익이 196억. 1조 매출 올려가 영업이익이 196억이면 뭐고? 은행 이율 얼마인데 2점 몇 프로잖아. 이거 이자 내겠나? 순이익 106억이야. 순이익. 또 그것도 세금 띄고 뭐 띄고 한 끼는 1%. 그러면 이것만 보면 순이익이 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렇나? 맞잖아. 망할 수밖에 없잖아. 분명히 은행 부채 아까 많다 그랬잖아. 봤잖아. 은행에서 땡기는 차입금, 이자 내는 차입금이 이자 내고 나면 없겠다. 자, EPS 346원을 기준으로 PR을 구하면 29. EPS 구하는 건 지금 주가 나누기 어디야 1350원 나누기 365 하면은 29, PR 29년 걸린다. ROE는 순이익 106억 나누기 자본 3022억을 하면 3.5%. 해마다 3.5%의 리턴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만원 투자하면 1년에 350원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30년 걸려야지 본전치기 한단 말이잖아. 내 본전. 그렇다. 자, 기타 수익, 영업과 상관없는 기타 수익이 18억 정도 들어왔고, 기타 수익은 건물을 파니, 땅을 파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누가 빌려줬는 거, 이런 것들. 그러고 기타 비용으로 11억이 나갔고, 이자 수익으로 2억 6천 들어왔어, 이자를. 근데 기타 금융 비용으로, 기타 금융 수익으로 또 270억이 들어왔어. 금융수익은 뭐 대표적으로 뭐,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펀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뭘 다른 걸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득이 되는 것들 그리고 뭐 외환 차익 외환 손익 이런 것들이 있거든. 금융원가 말 그대로 369억 이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기에 많이 차지하는 게 19년도만 하더라도 금융원가가 140억밖에 안 했거든. 근데 2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다면 거의 3배가 거의 2배 반. 18년도에도 116억밖에 안 되는데 이때 외환 차익 손해가 굉장히 외환 차손이 엄청나게 한 200억 가까이 있어. 외환 차손. 그러니까 달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냐 말이지. 달러를 비쌀 때 사가. 얘들이 수출이 90%거든. 수입이 10%고. 근데 같은 수출을 하는 뭐 클래시스나 지누스를 봐도 왜 금융 원가 이만큼 손해 안 봤거든. 근데 얘들은 왜 이리 못 끌렸지? 그렇다. 당기순이익 그래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여기서 지배 기업의 소유 지분만큼 214억이고 비지배 지배하지 않는 부분 100억을 빼니까 88억이 남는다. 아닌데 빼면 106억이 남는다. 원래 소유 지분 214억에서 비지배 지분 내가 지분 가지지 않는 걸 빼니까 106억. 맞나? 맞지? 요거 빼면 214 빼면 107 214 빼기 107 오마이갓 14 빼기 107 뭐야 14 빼기 107은 106억 107억 106억 맞네. 신기하게 맞아 떨어지네. 맞지?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뭐야 88억. 요거 두 개를 빼고 순학정 평가 손익 해외 사업에서 또 89억 또 까먹은 거 그래서 하니까 총 포괄 이익이 18억. 지금 소리는 스타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지금 소리는 이거는 헷갈린다. 이거 넘어가자. 총 포괄 이익이 하여튼 18억. 작년만 하더라도 19년도만 하더라도 266억. 18년도에는 330억. 19년도에는 266억. 20년도에는 18억. 그러니까 이게 해외 환산 그거 이득
그러고 순학적 급여 재측정 요소 요건 얼마 안 되고 기타 포괄 손익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된 것들이 많다. 왜 그러냐면 어떤 내가 그냥 간단히 짱구를 굴려봐도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 게 이때까지 플러스 나오던 게 마이너스 됐다라는 거는 뭔가 변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만큼 큰 변수는 그 나무가 흡수했고 그 같이 이렇게 편입시켰고 또 뭐고 뭐 헥사고니가 그 뭐고 갑자기 이름을 생각난다. 그 두 가지 두 개 회사를 흡수하면서 그거를 지분까지 흡수하고 부채까지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손해 본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2021년 1분기 매출을 보면 답 나오겠지만 그거는 요거하고 아주 싹 반대로 나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 시작할 때 자본금이 2018년 1월 1일 날 자본금이 1095억에서 시작해서 당기 순이익 370억 들어오고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까지 당기 순이익이 240억씩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20년대에 꼬꾸라지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2000년 초반기부터 후반기에 이제 나무가 상장 회사 흡수하고 지분 흡수하고 또 하나 더 흡수하고 이런다 보니까 거기서 돈 많이 쓴 돈 조금 까먹은 그런 것들이 걔네들 영업권 까먹으면서 됐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요들은 총 포괄 손익 요거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란다 자본을 보면은 자기 주식 취득한 것들도 다 빨간색으로 칠한 건 다 뺀 거야. 주식 선택권은 스톡옵션 다 빼야 되는 거 배당금 96억 이 와중에 그래도 배당도 주고 자기 자사주 이익 소각 49억치 하고 그리고 그래서 총 지금은 3,022억의 자본이 생겼다. 1,095억이던 자본이 3,022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해서 현금이 흘러가는 흐름이 그래도 플러스 239억. 22기 19년도에는 443억. 18년도에는 621억. 현금이 자꾸 조금 흐름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요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나무가 흡수하고 뭐 하나 더 흡수할 때 발생되는 영업 그거 이제 좀 삐끄덕했던 그 찰나로 보고 2024기 1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보면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야? 투자 활동 현금으로면 내가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을 돈을 쓰면은 마이너스, 돈을 안 쓰면은 땡겨오면 플러스. 자, 투자 활동 현금 유입액이 740억이에요. 740억. 어떤 거, 그 안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기타 금융자산의 감소, 팔았다는 거지. 감소는 팔았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10개 가지고 있는데 감소시켰다. 그럼 뭐다? 580억씩 팔았다. 그 돈이 생겼다는 거지. 금융자산의 감소 20억씩 팔았다. 다 팔았다. 유형자산 처분 225억 팔았다. 다 팔았는데 그럼 파는 게 투자가 아니잖아. 사야 투자잖아. 맞지? 공정 지분 상품 처분 18억씩 팔았고 금융자산 팔았고 자 현금 유익에 사업기업으로 77억씩 들어왔다. 그리고 다 합치니까 일단 요게 다 합치니까 74억 투자활동이라는 현금 유익이 74억 다 합치니까 74억은 플러스가 됐어. 플러스 74억 됐지. 자 그러면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 유출액 나간 거 장기 대여금 증가 장기 대여금을 썼다. 유동자산의 증가 유동금융자산의 증가 유동금융자산이 뭐 1년 안에 뭐 이렇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증가시켰다는 거지. 투자를 했다는 거지. 212억치. 그리고 뭐 또 큰 거 외 유형자산의 취득.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거, 땅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이런 걸 쓰는데 597억치 썼다. 무형자산을 18억치 썼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했다. 62억치. 종속기업의 투자자산을 취득하는데 한 283억 썼다. 이런 걸 다 더하니까 요거 74억하고 더하니까 투자에 458억을 썼다. 뭔 말인지 알겠지? 투자에 458억 썼어. 자, 재무활동은 내가 돈을 은행에다 갚든지 아니면 내 자본금이 변하든지 차입금을 상환하든지 차입금을 땡기든지 또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든지 뭐 내 자본이 변동되면 여기 다 적는 거예요. 그러고 은행에서 빌린 것도 다 적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더 많이 쓴 거고 더 많이 갚고 있는 거고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쓴 거보다 덜 썼다라고 보면 된다. 지금 플러스지. 자, 재무활동 현금 유입이 현금이 들어온 게 4,400억이야. 차입금의 차입금을 땡겼다. 3,700억. 자, 사채에 발행했다. 200억. 그럼 3,700억에서 4,000억 됐지. 그까이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다. 7억 들어왔고 유상증자했어. 430억 또 들어왔어. 재무활동을 내는 현금이 나간 거는 4,100억이 나갔는데 차입금의 상환 아까 3,700억 땡겼다 그랬잖아요. 이봐라.
3,762억 땡겼는데 갚는 거는 3,880억 갚았어. 그러니까 계속 돌려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돈을 땡기는 은행에서 땡기는 거는 그 회사가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회사를 계속 키워서 원금까지 나중에 갚는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고. 회사가 망하는데 돈 땡기겠나?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자기가 그러니까 한탕 노리려고 어디 돈을 이렇게 뭐 빼돌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는 이자만 생각한다고 원금은 생각 안 하고 일단 회사를 더 키워가 원금까지 갚는 걸 생각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자 낼 것만 생각하는 게 견딜 때까지는 일단 이자 내고 기업이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같이 상환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하는 거지 처음부터 원금까지 갚는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겠지. 자, 그럼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자 내는 것만 생각해서 돈을 땡긴다고. 얼마? 3,800억을 땡겨서 3,800억. 그 대신에 이거를 다 뭐고 이자 내다가 또 갚아야 될 때가 오니까 3,700을 갚았어. 왜 갚겠노? 갚아야 또 빌려줄 거 아이가. 그 3,700 땡, 3,800 땡기는 거야. 또 사채의 상환, 아까 사채의 발행 200억 땡겼는데 100억 또 갚았어. 주식 선택권 행사 15, 리스 부채지. 그러고 자기 주식 취득하는데 31억 쓰고 지분 취득하는데 또 11억 쓰고 배당금 지급하는데 또 96억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다 적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더라도 이 회사가 배당을 잘하는지 아니면 좀 차입금 상환을 많이 하는지 땡기는데 돈 더 많이 쓰는지 사채를 썼는지 안 썼는지 딱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시작할 때 현금이 168억 있었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207억이 됐다. 얼마? 38억의 현금이 불었다. 19년도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 258억이 된 현금성 자산이 168억이 됐는데 마이너스 86억을 현금성 자산이 없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그래도 168억인 게 207억으로 38억이 불었다. 이렇게 해석하셨다. 주석은 2부로.